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먹었는데도 오늘은 속이 더부룩하고 분명 건강에 좋다던 과일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병원 편이 아닌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 맞는 과일 선택법, 그리고 피해야 할 과일과 적극 권하는 과일까지 담백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다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먹는 타이밍과 분량, 그리고 선택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고 계신가요? 저녁에 TV 보시며 포도 한 송이를 습관처럼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점검해 보시죠. 챕터 1. 60세 이후 과일이 왜 다르게 작용할까? 젊었을 때는 과일을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도 좋아지고 속도 가벼웠죠. 그런데 60세가 넘어서면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체중이 쉽게 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 수치가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성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초 대사량 역시 줄어들죠.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당분, 특히 과당이 이제는 우리 몸에 부담이 됩니다. 칼륨이나 옥살산 같은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과일이라도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드시면 안 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이죠. 실제로 제가 만난 김영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에 은퇴 교사셨던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듬뿍 드셨습니다. 사과 1개, 키위 1개, 오렌지 반 개 정도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신 거죠. 처음에는 가볍고 좋다고 느끼셨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신 후 1시간쯤 지나면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도 있었고요. 점심때쯤 되면 기운이 쭉 빠져서 오후 내내 피곤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물어보셨고 아침 과일 섭취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셨죠. 아침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소량의 과일만 드시기로 한 겁니다. 사과 4분의 1 정도와 블루베리 한 줌 정도로 줄이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심장 두근거림도 없어졌습니다. 오후 피로감도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몸무게도 2주 만에 2kg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같은 과일인데 먹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타이밍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만 먹는 것은 피하고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드세요.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둘째, 분량을 정해야 합니다. 하루 총 200g 안팎이 적당합니다. 셋째, 종류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분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과일 일기를 써보시길 권합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그 후 몸의 반응이 어땠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속이 불편했는지, 혈당이 어땠는지, 부종은 없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에 맞는 과일과 먹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복이나 야식으로 과일을 먹지 않는다는 기본 규칙을 세우세요. 그리고 물은 하루 1.5리터 정도를 작은 컵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물을 함께 마시면 당분의 흡수를 조금 늦출 수 있고 신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챕터 2. 첫 번째 위험 과일 바나나. 바나나는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간편하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바나나가 오히려 심장과 신장, 혈당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당분이 모두 높은 과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 몸에 좋다고 배웠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면서 부정맥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바나나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특히 공복에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 요동이 어지럼증, 피로감, 집중력 저하를 불러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고 한두 시간 후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정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의 전업주부이셨던 그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로 가볍게 아침을 드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소화가 약해진 것 같아 부드러운 바나나가 좋다고 생각하신 거죠. 칼로리도 낮고 건강에도 좋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확신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속도 편하고 가벼운 느낌이 좋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특히 오전 중에 그런 증상이 심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도 들었고요. 그분은 처음에 심장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해보니 가끔 불규칙한 박동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의 상한선에 가까웠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여쭤보시더니 매일 아침 바나나만 드시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추가로 했더니 수치가 예전만 못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신장 기능 때문에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공복 바나나 섭취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면서 여러 증상이 생긴 거였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박정자님은 아침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바나나 대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시고 식후에 블루베리 한 줌이나 사과 얇게 썬 것 몇 조각을 드시기로 한 겁니다. 단백질도 챙기셨어요. 달걀 한 개나 두부반보를 아침에 꼭 드셨습니다. 2주쯤 지나자 심장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고요. 오전에 느끼던 불안감도 없어졌습니다. 오후 졸림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재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정상 중간 범위로 내려왔고 혈당 변동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나나를 다른 과일로 바꾸고 식사 방식을 조정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습관적인 섭취에서는 완전히 제외하는 게 좋습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운동 직후에 소량만 드세요. 운동 후에는 근육이 칼륨을 흡수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개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신 블루베리나 사과 슬라이스처럼 당 흡수를 늦추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칼륨 함량도 바나나보다 훨씬 낮아서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있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세요. 달걀, 두부, 현미밥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소량의 과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바나나 한 개보다 사과 4분의 1과 블루베리 한 줌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특히 발열이 있거나 탈수 상태일 때 이뇨제를 복용하실 때는 칼륨 균형이 쉽게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나나를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식습관에 대해 꼭 말씀드리시고 지시에 따라 조절하세요. 챕터 3. 두 번째 위험 과일 포도와 건포도. 포도는 참 달콤하고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한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포도는 당분 과다로 이어지기 너무 쉬운 과일이거든요.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포도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은 신장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작고 먹기 편해서 한 줌 더, 또 한 줌 더 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같은 무게의 생포도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당분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석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의 은퇴 공무원이셨던 그분은 저녁마다 TV를 보시면서 포도를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한 송이 정도는 가볍다고 생각하셨대요. 달콤하니 입이 심심할 때 딱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구리 쪽에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 여기저기 아픈거려니 했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신장에 작은 결석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 섭취량과 식습관을 물어보셨습니다. 최민석님은 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셨어요. 하루 4잔에서 5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포도에 옥살산이 쌓이면서 결석이 생긴 거였죠. 다행히 결석이 크지 않아 수술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포도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블루베리나 방울토마토로 간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물 섭취를 하루 2리터 이상으로 늘리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포도 생각이 났대요. 하지만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꺼내 먹으니 시원하고 달콤해서 의외로 괜찮았다고 하세요. 방울토마토도 새콤달콤해서 입가심으로 좋았고요. 3개월 후 재검사를 했더니 새로운 결석은 생기지 않았고 작은 결석 하나는 자연스럽게 배출됐습니다. 6개월 후에는 모든 결석이 사라졌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옥살산이 높은 과일을 피하니 신장이 스스로 회복한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포도는 드시지 않으십니다. 건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포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과 빈도를 확 낮추는 게 답입니다. 꼭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100g 이내로 제한하세요. 일상적인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나 방울토마토처럼 당분은 적당하고 섬유질은 풍부한 쪽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포도를 먹는 날에는 총량과 시간, 물 섭취를 꼭 지키세요. 100g 이내 식후 1시간에 드시고 물 1컵을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옥살산이 몸에 쌓이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달콤한 과일 간식 습관부터 점검하시고 의료진과 꼭 상의하세요. 약물과 과일의 상호작용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거든요. 챕터 4. 세 번째와 네 번째 위험 과일 망고와 감. 망고는 열대과일이니까 감은 가을 별미니까 하는 이유로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들이 속쓰림, 변비, 혈당 급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망고는 당부하가 상당히 큰 과일입니다. 한 개를 다 먹으면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은 당분을 섭취하는 셈이죠. 거기에 일부 분들은 망고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입술이 붓거나 가렵고 심하면 목까지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탄닌이라는 성분이 위 속에서 엉기면서 위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먹거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장 운동도 약해지기 때문에 소화기 부담이 더 커집니다. 윤미라 님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의 은퇴 교사셨던 그분은 망고를 처음 드셨을 때 너무 달고
맛있어서 자주 사 드셨답니다. 그런데 몇 번 드신 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망고를 먹고 나면 입술 주변이 간지러웠고 약간 붓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망고를 먹을 때마다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심할 때는 목 안쪽까지 따끔거렸어요. 알고 보니 망고 알레르기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긴 거죠. 그 후로는 망고를 완전히 끊으셨고 다른 과일로 대체하셨습니다. 오재훈님의 사례는 더 심각했습니다. 68세의 자영업 은퇴자셨던 그분은 가을마다 감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홍시를 즐기셨는데 하루에 두세 개씩 드실 때도 있었대요. 어느 가을 평소처럼 감을 드시다가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구토까지 하셔서 응급실로 가셨어요. 검사 결과 위 속에 단단한 덩어리가 생긴 위석이었습니다. 감의 탄닌이 위 속에서 응고되면서 만들어진 거였죠. 결국 내시경 시술로 위석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퇴원 후 의사 선생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감류는 이제 드시지 말라고요. 특히 공복이나 새벽에 감을 먹는 습관은 절대 금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재훈님은 그 일 이후로 감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토마토와 사과로 바꾸셨어요. 신기하게도 위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감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배변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을 끄는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망고와 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습관에서는 완전히 제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계절의 유혹이 올 때 정말 드시고 싶다면 소량만 가끔만 드세요. 하지만 위장이 민감하거나 변비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가을 간식은 삶은 고구마에 방울토마토를 곁들이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 천천히 씹어 드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달콤함도 느낄 수 있고 소화도 훨씬 편합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배변에도 도움이 됩니다. 위가 약한 날은 특히 조심하세요. 따뜻한 물을 먼저 한 잔 마시고 소량의 식사를 하신 후 충분히 쉬세요. 과일은 그 다음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공복에 과일부터 먹는 습관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챕터 5. 꼭 먹어야 할 건강 과일 4가지.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요? 핵심은 혈당을 흔들지 않으면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과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부하가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작고 먹기 편해서 양 조절도 쉽죠. 섬유질이 많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시도지계속 편집다. 사과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과일이죠.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껍질째 드시면 더 좋은데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사과 한 개의 절반만 천천히 씹어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가득해서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는 효과도 있죠.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토마토는 엄밀히 말하면 채소지만 과일처럼 먹을 수 있죠.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가열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으로도 좋지만 익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 같은 요리로 드시면 일석이조입니다. 이선옥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의 전직 간호사셨던 그분은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달콤한 과일은 모두 끊고 매일 한 줌의 블루베리와 사과 반 개로 과일 섭취를 제한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답니다. 예전에 드시던 포도나 바나나가 그리웠고요. 하지만 2주쯤 지나자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베리의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고 사과를 씹을 때 나는 아삭한 식감과 향이 좋았다고 하세요. 한 달 후 혈당을 재봤더니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에서 95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오후에 느끼던 극심한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낮잠을 꼭 자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체중도 자연스럽게 4kg 정도 빠졌습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과일을 바꾸고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신 것뿐인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지금도 그분은 매일 같은 패턴으로 과일을 드십니다. 블루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방울토마토 몇 알. 이게 일상이 됐고 건강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님의 경우도 흥미롭습니다. 66세의 은퇴 회사원이셨던 그분은 퇴근 후 저녁을 거하게 드시고 또 야식으로 과일을 많이 드셨답니다. 체중이 계속 늘고 허리둘레도 점점 커졌어요. 건강검진에서 복부비만과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 개선을 권하셨고 특히 저녁 식사량과 야식을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성호 님은 점심 샐러드에 아보카도 반 개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아보카도가 낯설었는데 먹다 보니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샐러드와 잘 어울렸답니다. 신기한 건 포만감이 정말 오래 간다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3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팠는데 아보카도를 먹으니 저녁까지 버틸만 했습니다. 덕분에 오후 간식을 줄일 수 있었고 저녁도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됐어요. 밤에 과일을 먹고 싶을 때는 방울토마토 몇 알로 해결하셨습니다. 새콤하니 입가심도 되고 당분도 낮아서 부담이 없었죠. 2개월 만에 체중이 5kg 빠졌고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지방간 수치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허리둘레도 8cm나 줄었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한 게 전환점이었다고 합니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니 과식할 일이 없었고 밤 과식 습관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고 하세요. 지금도 매일 점심에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시고 저녁에는 토마토를 요리해서 드십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총량은 200g 안팎으로 유지하세요. 아침 식사 후 1시간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 접시는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사과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방울토마토 몇 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로 자연스럽게 채우세요.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스튜, 토마토 소스 파스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더 잘 되니까 익혀 드시는 걸 권합니다. 생으로도 물론 좋고요. 실천 팁을 드리자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사서 보관하세요. 신선한 것보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영양소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얼어 있을 때 먹으면 시원하고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도 나서 여름에 특히 좋습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되 꼭 깨끗이 씻으세요. 얇게 썰어서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더 빨리 옵니다. 급하게 먹으면 과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보카도는 반 개가 기준입니다. 한 개 전체를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니 조심하세요. 반으로 잘라서 한쪽은 랩으로 잘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다음날 드실 수 있습니다. 씨를 붙여둔 채로 보관하면 변색이 덜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을 때와 익혀 먹을 때를 섞으세요. 아침에는 방울토마토를 생으로, 저녁에는 요리로 익혀서. 이렇게 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저녁 늦게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피하세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60세 이후 과일이 달라지는 이유와 피해야 할 과일 그리고 권장하는 과일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결국 타이밍, 분량, 종류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과일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습관에서 제외하세요. 대신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를 가까이 하세요. 공복이나 늦은 저녁에 과일만 먹는 습관은 오늘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식사 후 1시간 하루 200g 안팎, 이 원칙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몸은 어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작정 먹어도 되는 시기는 지났지만 그만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일 일기를 써보세요. 무엇을 언제 먹었고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하다 보면 내게 맞는 패턴이 보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보세요. 아침에 바나나 대신 사과 반 개와 블루베리 한 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녁 포도 대신 방울토마토 몇 알로 입가심하는 거예요. 작은 선택이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과일 선택을 바꾼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하루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편에서 생활에 바로 쓰이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원 편이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말입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닌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변화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